90%의 AI 과제는 가능성을 보려고 시작했다가 안 되네 하고 끝나버려요. 못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모델에 집어넣는 황금알을 낳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희가 꿈꾸는 그런 합성 데이터의 미래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의구심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일반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상황 재현 같은 것도 힘들고 하니까 합성 데이터를 쓰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일반 데이터가 난 게 아니냐, 합성 데이터는 그래도 AI가 만든 건데 이게 확실할까라는 좀 의구심은 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합성 데이터 스타트업으로서 처음에 나왔을 때도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결국 페이크 데이터 아니냐? 페이크 데이터 넣어봤자 페이크한 AI만 나오는 거 아니냐? 저희가 위 내시경 탐지하는 AI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의료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구하기 힘들다는 게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위 내시경 영상에 저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나이, 그리고 제가 혹시 만약에 병에 걸렸으면 병명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위암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 세상 누구한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병원이 만약에 그거를 갖고 있는 걸 다 열어주면은 그럼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도 그게 안 되고 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데이터를 주는 병원, 여긴 안 주는 병원, 그럼 무조건 안 주는 병원에 가겠죠. 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AI 성능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한번 접목해봤어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AI에 한번 넣어보자. 그 데이터를 2,000장이 저희가 있었는데 2,000장? 네, 2,000장을 합성 데이터로 해서 1대1로 똑같이 2,000장을 만들어내고 총 4,000장으로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래 있던 리얼한 2,000장에 대해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4,000장을 만들어서 잘 학습시키고 4,000장으로 테스트를 하면 저희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제를 내고 저희가 답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 사람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도움이 됐을까를 보려면 이제 그 원래 데이터만 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는 탐지율이 8% 올라갔어요. 그 합성 데이터를 안 넣고 그냥 2,000장으로만 학습했을 때랑 합성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했었을 때랑 비교했더니 8%가 올라갔다. 네, 맞습니다. 8%가 뭐 별거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사실 뭐 50% 탐지율일 때 58% 가는 거는 조금 모델만 잘 수정하고 전체를 조금 잘하면 되지만 저희가 이제 한 85% 넘어갔을 때 거기서 8% 올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야, 이게 그렇게 좀 비유가 생각이 드네요. 뭐 수학 한 85점 맞는 친구였는데 틀리는 오답 노트를 위주로 해서 한 2,000개를 만들어서 줘서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85점에서 93점이 네. 수학도 50점에서 58점은 잘 찍기만 해도 두 개는 더 맞을 수 있는데 85점에서 93점 된다거나 아니면 90점에서 98점 되는 건 완전 이야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제대로 딱 주는 그 핵심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합성 맞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성능을 올릴 거냐 떨어뜨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그 2,000장을 합성 데이터를 더 넣었을 때 점수가 올라간 거는 알겠는데 조금 제가 의심이 드는 거는 원래 실제 데이터로 평가를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합성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면은 내가 내 문제 그대로 푸는 거니까 아니다. 근데 이 2,000장 실제 데이터도 사실은 기출문제처럼 얘가 공부한 데이터인데 그걸로 점수를 매기면 당연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는 이거를 8대 1대1 뭐 또는 이 비율은 좀 바꿀 수 있는데 80%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이제 10%는 밸리데이션을 쓰고 10% 기출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로 성능을 잽니다. 그래서 200장으로 성능을 잰 거고요. 문제은행에서 한 2,000개 있는 거 중에서 공부시킬 때는 그 중에서 한 1,600개만 보여주고 공부시키는 거군요. 나머지 400개, 200개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야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추가로 또 한 가지 장점을 좀 어필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만드는 시간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데이터를 만드는 시간이요? 데이터를 정확히는 콜렉팅하는 시간, 모으는 시간. 저희가 뭐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면 실제로 뭐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도 있고 실제로 스튜디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 사람이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싸우는 동영상, 뭐 사슴 영상, 사람의 에이즈 따른 거 이런 것도 누군가는 다 모아야 되거든요. 촬영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른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얘는 사람 수와 시간에 데이터 숫자가 비례해요. 직선형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되면 데이터는 잘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합성 데이터로 만들게 되면 초반에는 이것보다는 느려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필요한 게 뭔지 문제 정의도 해야 되고 AI 모델을 처음에 학습시켜야 되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AI 모델을 좀 바꿔야 되니까 이런 시간은 처음엔 낮으나 하지만 일정 시간으로 학습이 완료된 다음부터는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데이터를 수만 장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 어차피 AI가 하니까. 어차피 AI가 하니까. 아. 서버만 많으면 데이터를 쫙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장수가 예를 들면 10만 장이라고 하면 네. 10만 장에 다다르기까지는 훨씬 합성 데이터가 빠를 수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J커브. 네, 이런 커브. 이런 커브를 이제 그려갈 수 있는 아. 거죠.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의 가트너도 2030년 다다르면은 합성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파이의 6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고 아.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시장 조사하시는 분들도 네. CAGR 23%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시장이 계속 앞으로 계속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그만큼 AI 성능 올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합성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합성 데이터가 좋은 이유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효율성. 아, 지금까지 네.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게 그게 효율성이라는 거죠? 네, 질 좋고 빠르고 쉽게 값싸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균형성. 세 번째가 이제 익명성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성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되게 균등하게 잘 분포되어 있어야 AI가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거든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예, 예. 남자 여자를 맞추는 사진을 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는 그 AI를 만든다고 할 때 네. 만약에 모아진 데이터셋의 남자가 95%고 네네네. 여자가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그랬을 때 AI가 이걸 그대로 학습하게 되면 항상 모든 사람 사진마다 다 남자라고 말해도 정확도가 95%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데이터셋에서는 올바른 성능 측정이 되지도 않고 제대로 제가 원하는 남자 여자를 잘 구별하는 AI 모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95%의 남자들 중에서 남자 여자의 비율을 맞춰서 5%의 데이터만 쓴다든지 아니면은 여자에게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제 합성 데이터는 여자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아, 알고리즘 수정 같은 걸 안 해도 네. 데이터에서 균형을 맞춰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데이터에서 균형을 맞춰버리면 요 두 개가 1대1 비율로 되면은 AI가 잘 학습하고 네.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별하게 되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균형성이 두 번째 합성 데이터를 쓴 이유가 되고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익명성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익명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AI 합성 데이터 업체도 있는데 그 업체는 그 얼굴을 딥페이크 해주고 차량 번호판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해요. 이게 사실 왜 필요하냐면 네. CCTV에 찍힌 어떤 그런 영상을 네. AI에 집어넣고 싶을 때 네.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차량 번호판과 사람 얼굴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취득해서 이거 AI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또 올려버리면 제가 어딘가 뭐 신사동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이날 이 시에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그렇죠. 그 구글 저기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누구 사진 찍어갖고 어디 앞에서 발견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그렇게 못하고 다 얼굴을 약간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다른 얼굴 딥페이크해서 바꾸든지 네. 하거든요. 차량 번호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합성 데이터로 만들게 되면 그러한 익명성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딥페이크를 쓰면은 이 사람이 거기 떠들더라고 다른 얼굴 되니까 특징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모자이크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숫자로 아예 그냥 바꿔버리면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효율성, 익명성, 균형. 아, 그렇게 세 가지. 네. 요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탁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 신탁 전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읽고 그거 진짜 길잖아요. 길잖아요. 네. 그거 길고 그 앞에서 막 랩하듯이 다 읽은 다음에 네. 실제로 고객분들이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다 상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불안전 판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요즘 최근에 보험도 가입해 보시면 네. 그 텔레 마케팅 통해서 네네. 보험 가입하더라도 네. 지금부터 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랩을 막 해주세요. 5분 동안 계속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AI로 바꿔봤습니다. 아, 네네네. 신탁이 나오면 네. 이걸 읽어주는 네.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드려서 한번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신탁 가입하러 오신 분에게 네. 틀어드렸어요. 그걸 틀어드렸을 때 네. 얼만큼 다르게 느끼셨는지 전화로 통화로 한 것보다는 얼만큼 좀 괜찮았는지 저희 설문조사 뭐 상품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네. 사람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이 말하는 걸 찍어놓은 줄 알았다. 그 음성으로만 들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그래도 몰도가 있다. 아, 보고 하는 게. 네. 전 왜냐면-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그냥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만약에 사람을 은행원 홍보대사 같은 거 네, 모여서 네. 신탁을 읽게 할 수도 있는데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내용이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딱 다 만들어지면 저희 나라 시스템상으로서는 네. 금감원의 허락을 받아서 네. 딱 그 정해진 2주간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주마다 연예인 같은 사람이나 또는 굉장히 발음이 좋은 사람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그걸 촬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그쵸. 작업이군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은행원들이 계속 이거 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건데 AI 중에서는 이 입모양 움직이는 AI도 있어요. 글자가 들어오면 네.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현다를 텍스트를 입력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현다라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입 모양이 자연스럽게. 네, 입모양이 네. 자연스럽게 내가 말한 것처럼 네. 근데 그것도 똑같이 아까 훈련한 대로 여러 가지 글자를 읽는 입모양을 학습시키고 똑같이 이제 그걸 AI가 배운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각 은행원 그 창구에 계신 분들마다 그 할 때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모델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딱 넣어서 오. 마치 이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딱 녹화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틀어드리면 훨씬 더 또 그런 것도 나중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진실성 있는 게 되네요. 네, 딥페이크와 이 입모양을 딱 합쳐서. 합쳐서 그 음성이랑 해서 하면은 모든 은행원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주십시오. 네. 좋은 아이디어신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나운서의 모양, 뭔가 모습,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것 같은 거, 이 딥페이크,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도 뭐 가상 아나운서 이런 거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 스포츠 쪽에도 한번 진행해 봤어요. 네네. 키움 히어로즈의 네. 김혜성 선수를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 쉬는 날을 잘 잡아서 저희가 픽업도 가면서 아. 모시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AI를 오.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를 왜 했었냐면은 예. 사실 야구 팬들은 야구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은 사실 야구 연습하려고 너무 바빠요. 뭐 팬 사인회를 연다든지 끝나고 뭔가 이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매일 하잖아요, 야구. 매일 네. 해요. 일주일에 6일을 하셔서 네네. 저희도 그 하루 시간 내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어. 그리고 딱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4시간. 4시간 안에 이제 AI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 빠르게 좀 일정을 타이트하게 진행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전광판에 딱 띄웠는데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귀엽다라고 하시고 지난 경기에서는 아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오늘은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육성과 네. 어떤 포즈를 다양하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광판에 나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스코어도 알려주고 오늘의 라이엇도 소개하고 아, 그래요? 네네네. 선수가? 선수가.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서 네. 팬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질문도 받으세요. 그냥 뭐 촬영해서 올리면 되지. 뭘 그걸 AI로 만드냐 하는데 라인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략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일 바뀌고. 그러면 그게 보통 경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딱 확정이 났는데 네네. 1시간 딱 확정 나자마자 딱 갑자기 붙잡고 읽어주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이거 읽으세요. 하고 중간에 또 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네.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AI로 만들어 두면은 선수는 열심히 경기 준비하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딱 받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죠. 4시간만 딱 촬영해 놓으면 이분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평생 사용할 수 네. 있는. 그리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정도 급 있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못 모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광고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도 또 초보의 이 뭐 이렇게 모델이나 이런 분들을 쓰게 되면은 원하는 또 퀄리티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유명하다는 건 둘째치고 또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누구나 이렇게 막 카메라 앞에 서서 아무리 이쁘고 그렇더라도 네. 카메라 앞에 서서 막 얼음이 되거나 발음이 계속 틀리면은 네. 다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만들기가.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AI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얼굴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냥 AI 휴먼, AI 가상 인간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야도 많고 또 아까 효율성도 있고 균형성도 있고 익명성도 보장되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경쟁자도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쪽 시장을 또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경쟁자들 많이 이렇게 좀 있으십니까? 해외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도 세이지 메이커라는 AI 툴에다가 신세틱 데이터를 올리는 그런 플랫폼도 발표하고 엔비디아는 원래부터 GPU를 많이 팔기 위해서 네. 이제 3D 시뮬레이션 기반의 여러 가지 신세틱 데이터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을 공개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전통적인 강자이고 네. 최근에 MS, 뭐 구글 다 이런 쪽에 플랫폼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뒤처지지 말고 네. 빨리 해외 나가서 좀 경험을 쌓고 사례들을 몇씩 만들어 봐야겠다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 이 합성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빅테크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으면 정말로 긴장하시고 네. 또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 하다 보면 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사갈 수도 있고. 아. 그럼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빅테크도 다 뛰어들고 있고, 예, 거의 직접 경쟁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까 판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20% 넘게 매년 성장할 거라는 또 예상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이 합성 데이터 시장의 좀 미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어떻게 경쟁하게 될지 네. 그쪽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뭐 이런 시네틱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사실 기존의 자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해요. 아. MS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워드의 아래 강아지 같은 거 나온 적 있어요. 한참 윈도우 시절에 비서 느낌으로 클릭이랑 강아지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처음에 떠고 대부분 다 그냥 X로서 꺼버렸거든요. 네. 그런 거에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AI 휴먼 느낌으로 비서 느낌으로 좀 자사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 예.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애플 TV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광고 같은 거를 로 돈을 벌잖아요. 네. 디즈니 뭐 이런 플랫폼에서. 네. 그래서 광고를 AI가 합성 데이터를 거기에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갑자기 M&M 초콜릿을 여기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AI가 알아서. 그런 걸로 이제 자사의 어떤 수익 모델 강화에서 힘쓰고 있어서 네. 굉장히 재밌는 판이 벌어질 거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저희의 합성 데이터 미래는 예. 기존에 이제 AI 프로젝트들이 90%의 AI 과제는 예. POC에서 끝난다. POC가 뭐죠? 네. 프루프 오브 컨셉인데 네. 조금만 샘플 데이터 갖고 AI가 이 정도 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데모 버전 같은 거죠. 그래서 POC가 잘 끝나면 네. 실제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개발되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끝나요. 90%는. 그러니까 가능성을 봤다. 네, 가능성을 거기서, 네. 보려고 시작했다가 안 되네 하고 끝나버려요. 아, 안 되네요. 네. 또. 잘 되면 다음 사업 넘어가야 되는데 네. 90%는 실패해요. 뭐 유명한 이제 한국의 그런 스타트업분 말고 네. 유명하신 미국의 또 한 분께서는 네. 85%의 AI 프로젝트는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거를 왜 다시 돌이켜보면 결국은 성능 문제거든요. 아, 네. 결국에 그 실패하는 원인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좀 꿈꾸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AI 스스로 본인이 못하는 걸 깨닫고 네. 못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모델에 집어넣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AI 성능을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거 하신다고요, 직접? 그게 만드신다고요? 저희가 꿈꾸는 이런 합성 데이터의 미래입니다. 오.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들을 다 갖추고 있고 네. 어떤 데이터든 만들 수 있다. 저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클라우드 할 때 많이 나오는 네, 이 클라우드 데이터. 할 때 다른 회사들은 보통 엄청난 데이터, 빅데이터가 많이 있고 네. 누구든지 데이터를 쉽게 꺼냈을 수 있는 거를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네. 물론 있던 데이터도 있지만 가상의 데이터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딱 AI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부족한 건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채우고 트레이닝 시키고 또 테스트 해봤더니 이런 건 안 되네 하고 또 생성해서 채워놓고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자동으로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저장해 놓는 원래 창고였다고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여기는 그냥 황금알을 낳는 이렇게 닭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채우는군요. 네. 알을 낳아서. 알아서 채울 수 있는데 직접 황금 알을 판단해서. 낳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네, 와, 그렇게 되면 알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균형되게 딱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를 꿈꾸고 계시는군요. 대단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요새 또 글로벌 경제기도 있고 해서 네. 아, 요새 또 IT 쪽에서 뭔가 좋은 직장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나오실 때마다 항상 여쭤보거든요. 특히나 글로벌로 진출할 지금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저희 채널의 개발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시는 분들 그러네요? 중에서. 네. 조금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이제 70%가 개발자예요. 젊은 개발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물론 문화도 조금 많이 새롭고 요즘 뭐 다 수평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더가 이 팀원들보다 어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굳이 나이를 밝히자면 네, 네. 20대 초반에 저희가 너무 뛰어나서 매력 있는 친구예요. 네.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팀장으로 신격했거든요. 20 후반, 30대 초반의 분들도 팀장님이 되는 거죠. 저희도 팀 구성도 하고 있고 네. 다만 리더가 방향을 정했을 때는 그건 따라가자. 리더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수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정한 거에 따르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에는 이미 있는 건데 CA,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고충 상담하는 역할이에요.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상급자가 아니라 같은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을 해서 뭐 힘든 게 있거나 회사에 바라는 게 있으면 들어보고 이제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는 좀 절대적인 실권을 갖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개발 팀원들이 제가 이런 행동 할 때 너무 싫다고 하니까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를 저희 개발팀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에게는 이제 익명이에요. 누가 이런 걸 요청했고 네. 싫다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고 CA가 알고 있는 거죠. 삼성에 있을 때 이거를 제가 배웠었고 저희 대표님 삼성에서 나오셨는데 네.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문화를 잘 거기서 만들었었어요. 그 문화를 이제 잘 차용을 하셔갖고 또 네. 삼성 출신 그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좋은 문화를 또 차용해서 갖고 계시는군요. 네. 삼성만큼이나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서 꼭 우리나라의 이 AI의 기술, 그다음에 합성 데이터의 기술을 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 또 나중에 또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합성 데이터라는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데이터도 그렇고 뭐 AI 알고리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좀 막혀왔었던 게 조금 오늘 그 마지막 한 조각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일 어려운 게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만큼이나 내공이 있으신 분이 안 계신데 너무나 오늘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었고 네. 기자님이 굉장히 AI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